망해가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9번째입니다. 벌써 9번째예요. 9회차입니다. 아직 안 망했어?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언제 있었던 망해? 10화까지가 한 회 남았어요. 아니 구독자 한 명 늘었어 또. 우리 6명이던데? 네, 좋아요 6개, 그 구독자 6명. 아, 정말 감사한 분들이십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합니다. 어떤 정신과 그 정신이요?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멘탈로? 있길래 어떤 멘탈로? 이걸 듣는지 메일 주소 한 번만 알려주세요. 김이기 3men 그러니까 GIMIGI 숫자 3 MEN @ gmail.com입니다. 일로 글로 메일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왔죠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상인이다. 나는 일단 이상한 사람이라고 상정해 놓고 지금 논의하는 거. 그러니까 금치산자나 아니면 한정 우성년 비성 금치산자가 말이 아닌. 너무 심하시네 그거 진짜. 그러니까 나 궁금해.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과 신체와 정신과 건강을 가지고 이거를 왜 구독을 하지? 그럼 구독하신 분들이 너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이다. 너 좋은 사람. 네, 일반인이다. 나 역시 일반인이다라는 걸 좀 입증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구독 버튼 누르고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 방치. 그래도 관심. 새로 에피소드가 올라가면 알림이 갈 텐데 어쨌건 안 끊고 있는 거잖아요. 이쯤 되면.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세 명, 두 명은 두 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저는 안 해놨어요. 저도 윤피디 안 했어요? 저 로그인이 안 됐기 때문에 구독이 안 될 겁니다. 왜냐면 그 수치가 어쨌건 우리가 몇 명이 구독하고 몇 명이 듣는지를 볼 때 어쨌건 내 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보니 구독은 안 해놨어요. 한 명은 회사거든요. 회사 계정. 회사 계정으로 회사 제가 계정. 눌러놓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는 그럼 5개가 다섯- 모르는 네. 사람인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막 그 화양연화 전에 거 뭐였죠 우리? 내 머릿속에 지우겠나? 그거 같은 경우는 막 140회 막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난 신기하더라고. 화영연화 전에 헤어질 결심이었네. 헤어질 결심. 그래 맞아. 헤어질 결심. 그러니까 이게 최근의 영화일수록 조금 더 관심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옛날 거 하니까 안 되더라고. OTT에 올라와 있는데 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팟빵에 올라와 있어. 요즘에 그래서 뭐 OTT 관련해 가지고 이런 영화 오디오 콘텐츠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걸 들으시지 굳이 왜 이거를 나는 어차피 망하는 방송국에서 만드는 건데. 약간 그런 거지. 근데 그런 팟캐스트들은 약간 나 영어 많이 알아 약간 이런 느낌에서 알려주는 느낌이라면 우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혹시 듣는 게 아닐까 싶은 추측. 우리는 영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 맞아 이런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 보통 시내 21 기자님이라든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런 게 다 영화 평론가 뭐 이런 분들. 그 기라성 같은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전 우리 족밥인데. 병신이거든요. 나도 그분들 거 보면서 준비해요. 방송. 자, 병신 1부터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명신일 옹피디입니다. 옹피디입니다. 전 요즘 화가 많은 윤PD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윤여원 세상이.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아니 더운데 안 그래도 더워 뒤지겠는데 자꾸 뉴스도 화가 나고 그리고 제 일상생활도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많이 나요. 좀 노조에 있으면 돈이 없답니다. 우리 집행부 회의해야 되는데 점심을 못 먹고 있어요. 좀 있으면 거리투쟁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리투쟁은 이제 회사가 좀 더 이렇게 망조가 들어야 이제 좀 치고 나가죠. 더위가 가시하지 할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못합니다. 지금은 안 돼. 주말에 뭐 하셨어요, 다? 주말에 뭐 딱히 한 건 없네요, 저는. 주말에 저는 코스코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 하남에 노동자 죽이는 코스트코?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총무국장이 노동조가 노동조사 악덕 기업에게 지금 다녀온 거란 말입니까? 현장 답사. 엄청 덥더라고 아주 그냥. 진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보이시고 여전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직원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망 사고가 뭐 최근에 그런 노동자 많아요. 사망 사고가 많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2020년대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떼양볕에서 폭염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와서 병이 있는데 숨겼는 거 아니냐라고 사업주가 얘기하는 건 그 대표이사는 진짜 죽여버려야 돼. 진짜. 이건 진짜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개놈스키. 이거는
처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진짜. 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제 유가족분이 이제 고소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봤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어쨌건 중처법으로 가더라도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지금까지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 제가 지금 기사로 봤던 건 딱 한 건이었어요. 한 건. 대표가 관리 책임을 들어서 실형을 받았던 케이스는 그것도 이제 하청업체였었고 그러면 이제 코스트코 정도 되는 대기업에 실제로 재판까지 갔을 때 과연 이 대표에게 어떤 처벌을 과연 물을 수 있을까 그게 해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제일 저는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트코에서 터져서 이게 보이는 거지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노동 관련된 전문적인 그 신문사나 웹 신문사나 이런 데만 봐도 매일같이 떠요. 매일같이 산재 사고가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노동자가 1점 몇 명씩은 매일같이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제 후진국형 인재라 그러죠. 뭔가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들을 하거나 복잡한 제조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간소한 데서 조금만 관리 책임자들이 보호 장치만 조금만 해줘도 사실 발생하지 않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웬만한 언론들도 기사 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언론사에서 일하는 거가 좀 약간 염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그냥 하루 얘기 그날 당일날 그냥 보도 나오고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이런 이슈가. 근데 지금 다 묻혔잖아요. 지금 주호민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건 이미 재판 중이에요. 어쨌건 재판 지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게 뭔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까놓고 얘기해서 주호민이 SNS에 댓글창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까지도 매일같이 데일리하게 기사화되는 게 과연 지금 정상적인 뉴스 구조인지 최소한 이 언론인들은 좀 현업에 있는 우리 PD들 혹은 기자들은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생각은 해야지. 주호민이 댓글창 여는지 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도대체가. 그게 물론 그런 난 그 기사 클릭하긴 했어. 조회수에 일조했네. 아, 너무 어이없잖아.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났어.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 생긴 이후에 이제 댓글들을 조금 보면 아니 노동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 왜 사장이 책임져야 해? 라는 반응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거랑도 지금 이제 아까 주호민 얘기했지만 교육이랑도 사실 맞물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코스트코의 사례를 봤을 때 코스트코에서 주차 관리를 하고 그렇게 카트를 끄는 애들이면 공부를 안 했겠지라는 인식. 그런 인식도 있죠. 그런 공통된 인식. 공부를 했으면 제가 저기서 저러고 있겠어? 라는 차별적인 인식, 혐오적인 인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인 거죠.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도 굳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는 거고, 기울이지 않는 거고.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어떠한 노동 계약도 물론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그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죠. 근데 이것들은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근무 그렇지. 환경에 대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DP2를 보셨습니까 혹시? 봐야 아직 안 되는데 봤습니다. 저거 놔둬놨어요. 주말에 볼 기다리고 거예요. 있어요. 아 DP2 살짝 스포를 합니다. 그러자면 DP2에서 그러니까 총성으로 인해서 군대에서 사람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총으로 직접 총을 맞은 이후에 그 총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니라 그 총상을 입은 이후에 시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치가 되었던 이유는 그 사고가 일어난 곳이 만약에 격오지다. 그럴 경우에 격오지는 사령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그 사령부의 지침을 따른 사령부라는 곳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그 작전 담당관 혹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은 그 시스템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이냐?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트코나 이런 기업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고들에 대한 것도 그럼
궁극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대표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측이죠 완벽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없이 사장이 평직원이 죽는데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해서 멍청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과 똑같은 거거든요. 전 국민 노동 교육이 시급합니다. 이건 노동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번 주였나 저번 주부터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올바르게 구성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코어인 그 시민이라는 계급이 많아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발생하는 이제 현상들 중에 하나인 거죠. 어젠가 그젠가 이동관도 그랬잖아요. 그 언론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 동관이 형 괴롭히죠. 위대한 동관. 우리 동관이 형 이동관 이 새끼 얼마나 인자해 보여. 난 무슨 부처님 보는 줄 알았어. 사람은 하나고를 나와야 됩니다. 아주 최악의 관상인데, 근데 이제 이동관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그 자유에 따른 책임에서의 책임이라는 표현이 뭐냐? 단순히 그냥 내가 자유롭게 무언가 하다가 남에게 슬쩍 피해를 줬을 때 거기에 얼마 물어주고 끝나는 게 책임이냐? 민주주의에서의 책임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정치적인 책임,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선택해라, 정치적으로 결정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되지 못했다. 그런 시민으로서 성장된 계급이 적다라는 부분이 이런 데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직. 멀었죠. 이게 후진국이라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멀었어. 후진국이야. 경제만 발전하면 뭐해? 내 주머니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어느 순간 많이 죽어버렸어요. 조금. 근데 그거는 저는 학생운동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학생운동이 죽어서 시민사회가 활성화돼야 학생운동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학생운동 일종의 그 축구팀 유스팜처럼 학생운동을 통해서 유소년 클럽과 이게 그렇죠. 유소년 서포터즈처럼 그 보통 유럽의 정치 선진국들을 얘기할 때 얘들이 굉장히 민주적인 정당의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시스템이 잘 구축된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시민의식에 대한 충분한 이 경험이 쌓여져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운동도 죽어버리고 학생운동이 죽으니까 시민사회에 새로운 동력이 없는 거지. 우리도 TBS에서 예전에 뭐 시사 프로그램 뭐 하고 하면 할 때마다 늘 우리는 새로운 패널을 원해. 새로운 패널을 원하는데 없어. 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 항상 새로운 쓰던 사람 사람- 같았듯이. 새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안 올라오는 거야. 개인주의의 만연화가 된 거죠. 사실 이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번에 제가 우리가 교육 얘기하면서 교육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개소리고 모든 게 바뀌어야 교육이 교육이란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지용 PD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 교사에 대한 교권 추락에 대한 것들도 내 새끼만 중요하다의 인식이 많이 커져 보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진짜 저 모두가 다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그 민주당에 혁신이 들어간 뭐 김은경 위원장이나 서복경 교수나 이런 네. 분들 계속 본인을 스스로 연구자라고만 제3자처럼 그렇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좀 정치에 들어가고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차라리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정치적 책임 져가면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바깥에서 나는 학자이니까 난 내 의견만 내겠습니다, 나머지 뭐 반영하든가 말든가는 정치인들의 몫이죠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무책임하다. 그게 개인 플레이인 거지 개인 플레이. 그분 아니에요? 그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어르신들. 노인 뭐 어르신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또 그쪽의 입장을 들었을 때 또 명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 그런 자리에 올랐을 때 해야 되는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는 1도 생각이 없으면서 동시에 지금 관련해서 사과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여전히 저는 그게 있다고 봐요. 나는 교수니까라는 생각. 나는 학자야. 정치인이 아니야. 발언의 자유가 있다. 나는 학자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냥 의견이야. 한심한 거죠. 운동권 선배들의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이건. 지용 PD 말대로 학자도 학자도- 국회를 시켜야 됩니다. 좋다. 구경아. 전부 공무원 하자. 전부 공무원하고 임금 동결하고
진짜도 국유화 시켜야 돼. 연금 계약 시키고 공산주의처럼 필요에 따른 배분, 필요에 따른 비분. 그래서 서울에서 2년 연구하고 제주도 가서 1년 반 하고 지식을 나누어라. 기숙사에 박아놓고 야 중국처럼 사교육 때려잡는 거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이번에 이미 사교육 때려잡고 있는데 뭐 킬러 문항 때려잡으라고. 그렇게 중국 싫어한다고 중국 따라하고 있어.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대성학원인가 그 메가스터디인가가 백기 들었던데 그동안 뭔가 좀 고가였던 걸 인정한다 뭐 수강료 인하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문이 나왔더라고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말 잘 안 들으면은 전면 이제 조사당하고 털리고 저그 까이고. 프로세스가 있죠. 하다가 세무조사 들어가고 뭐 다 그런 방식. 검찰 조사 들어가고 경찰 한 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두 손도 다 들 수밖에 없죠. 뭐든지. 이 망할 놈 나라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네. 네, 이제 공산혁명 2042년에 장지웅의 난이 있어야 된다고. 20년 뒤에. 자, 영화 보셨어요? 네, 저 화나는 이유 하나 더. 이 영화 때문에 어제 너무 화가 났어. 나. 아니 어제 밤에 난 한 너무 몇 시였지? 재밌었는데? 9시 반. 9시 반. 아니 윤영원 PD가 우리 저기 셋 단톡방에 영화 누가 골랐죠? 그래서 자 30분 봤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나는 영화를 보기 전이었어. 나도 영화 보기 전이었어. 보셨어. 그래서 미안해요. 나는 근데 영원 PD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대감이 확 죽었잖아.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영화는 너의 결혼식이고요. 네, 제목부터 화가 나. 너의 결혼식. 나의 결혼식이 아니라 너의 어떻게 결혼식. 윤종신 노래를 한번 깔래요? 교복을 벗고 한번 갑니까? 이석근 감독이고 박보영 배우 그리고 김영광 배우. 평점이 높아요. 9.01이에요. 2018년작이고. 그렇게 높아요? 응. 왓챠는 중간 정도 되던데. 그래요? 네이버 평점으로는 9.01이고 2018년작이고 되게 명품 조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규필 배우, 강기영 배우. 네, 명품 배우들이 다 많이 나왔었고. 김현숙 씨도 나왔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시대 배경은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반부터 2010년대까지. 왜냐하면 주인공들이 87년생, 87년생들의 이야기고 그 처음에 스토리 첫 그들이 만날 때부터 장지웅 PD가 소개해 주시죠. 이 영화는 사실 보시면 저는 좀 사실 어쨌건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고 영화를 보면서 줄거리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게 그 뭐랄까 편하게 보기는 좀 어려웠는데 이게 좀 굳이 영화를 나누자면 네 파트로 끊어져 있는 게 약간 옴니버스 같은 느낌을 띠기도 합니다. 이 네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의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대학생 초입 시절 그다음에 대학생 마로봉 대학생 졸업반. 군대 냄새 확 짬내가 확 나네. 대학생 마로봉 그리고 성인이 된 이 두 주인공의 네 파트의 모습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우연이라는 남자 주인공 이게 김영광 배우죠. 우연이 체육 선생인데 체육 선생인 우연의 책상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으로 되어 있는 이름은 환승이라는 이름인데 이 환승이가 누구냐? 박보영 씨가 연기한 이 여자 주인공입니다. 이 환승이는 전주에서 강릉으로 전학 온 전학생으로 부장한 외모가 있기 때문에 일진 무리들의 찝적됨이 시작됩니다. 우연도 당연히 이때 첫눈에 반하게 되는 거고 이 우연이네 학교에 보면 아주 전형적인 남고생의 모습 모든 모습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일진들의 찝적거림과 남자들끼리의 여자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보여주는 이제 지저분한 액션씬들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너무 싫어. 이 일진내 무리의 헤드가 이제 택기라는 인물인데 이 택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찝쩍거리니까 이제 우연이가 승희한테 제안을 해요. 자기랑 연애하는 척을 하면 택기가 좀 덜 찝쩍거릴 텐데라고 하니까 승희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둘이 이제 알콩달콩 뭐 학생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타이밍에 이제 둘이 좀 엇갈리냐면 우연히 승희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승희가 이제 용달 트럭을 보고 깜짝 놀라는 씬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때는 우연이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알고 보니 승희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학을 왔던 것도 술을 먹으면 폭행을 하는 아버지를 피해서 어머니랑 도망을 왔던 거였고 어쨌건 아버지가 이 강릉에 살고 있는 승희랑 엄마를 찾아냈기 때문에 승희는 우연이에게 넌 참 좋은 애야라는 이 대사를 남기면서 맞아요. 이제 사라져 버리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너무 싫어. 그리고 나서 이제 훅 점프를 합니다. 이제 우연이는 어쨌건 대학을 못 갔고 승희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홍보하는 뭐 그러니까 팜플렛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작게 있었던
밖에 사진이 찍혀 있었던 박보영의 모습을 이제 이 김영광 배우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렇죠. 이제 팜플렛에 중앙도서관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찍어놓은 아주 사진의 작아. 아주 끄트머리 아주 있는 작아. 거죠. 그것도 돋보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갖다 대고 찾아내는 이것도 참 판타지적인 요소죠. 자신의 다리를 이제 쇠사슬로 묶고 죽어라고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이 승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승희가 원래 좋아했었던 그 떡볶이집 주위들을 돌아다니는 노력 끝에 승희를 만나게 돼요. 고등학교 때 엇갈렸던 인연이 대학교 초입이 되어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까지는 우연히의 계산에 맞았지만 승희가 남자친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계산에 없었던 거죠. 이 승희는 당시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윤근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학교에 럭비부 주장이기도 한. 네, 그러면 이제 이 대학 때 만났던 이 두 사람은 그러면 어느 포인트에서 그럼 갈라지게 되느냐? 이 럭비 대회에서 이 학교의 팀이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윤근이가 승희를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이제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연히가 어쨌건 대충 뛰어요. 졸라 대충 뛰다가 마지막에 3초를 남기고 기적의 터치다운을 이뤄내면서 우승을 합니다. 우승과 동시에 이제 우연은 일어나서 이 자기 편이었던 윤근의 얼굴에다가도 존나 이제 패죠. 터치다운을 꽂아 놓죠. 터치다운을 꽂아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다시 또 갈라져요. 대학 초입 때 그렇게 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 후반부에 가면 또 어떻게 다시 붙게 되느냐? 이 우연히 길에서 어쨌건 승희를 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헬스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헬스장 홍보차 밖에 나와서 이렇게 전단지 돌리다가 또 지나가는 승희를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승희가 방송 일을 하고 있었고 이때는 우연히에게는 오히려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이었고 승희에게는 남자친구가 없는 상황으로서 또 둘이 만나게 돼요. 근데 어쨌건 엇갈린 상황에서도 둘이 또 눈이 맞아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좀 잘 될 것 같지만 이 둘은 또 어디서 갈라지게 되느냐? 아니죠. 그 전에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랑 계속 같이 다니잖아요. 그렇다. 맞아. 그 우연이랑 같이 다니다가 그 우연이가 어쨌건 마지막에 이 대학 말에 승희한테 자꾸 마음이 끌리니까 차에서 얘기합니다. 승희한테 너 내가 싫어라고 물어봤을 때 승희가 아니 싫은 건 좋긴 하지만까지만 대답을 했는데 우연히는 그걸 듣자마자 그냥 바로 직진을 해서 자기 원래 여자친구였던 민영이를 까버려요. 쌍놈 쌍년 진짜. 민영이를 까버리고 다시 갑니다. 그러면 둘이 그래서 다시 만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승희는 다시 찾아오지 말랬잖아라고 하는데 그 승희의 촬영장에서 우연히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위에서 너무 싫어. 간판이 떨어지는데 승희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이제 이 우연이가 이렇게 받아내죠. 안아주면서 본인이 다치고 승희를 살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진짜 이제 연애다운 연애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들이 어쨌건 연애다운 연애를 하다가 얘들도 이제 대학생 졸업반이니까 취업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희는 어쨌건 취업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요. 근데 문제는 우연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 왜? 승희를 구하려다가 어깨를 다치면서 그 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따지 못해서 그래서 원하던 이제 인생 플랜대로 가지를 못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 그 고규필 배우나 강경 배우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취업하고 결혼하는 친구도 생기고 이러면서 자존감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가 기어이 이제 승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모든 꼬임의 시작은 이제 어쩌면 승희를 만나면서부터지 않을까. 그 간판을 대신 맞아주는 것부터 내 인생이 꼬였던 게 아닐까라는 실언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하필이면 또 승희가 들어요. 그왜 하필일까? 뭐 영화니까. 근데 어쨌건 승희한테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던 태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 근거로 삼았던 게 이것과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트리거가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마침 승희는 이제 회사로부터 벨기에 연수도 제안을 받아서 아예 벨기에로 훌쩍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 벨기에에서 돌아온 승희가 다시 또 우연을 찾습니다. 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승희는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결혼 사실을 직접 알려줘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직접 알려주고 우연은 거기다 대고 그럼 나한테 청첩장이라도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연히는 그래서 온 청첩장이 아까 첫 장면에서 봤었던 그 편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받은 우연히는 승희의 결혼식에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한창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스스로 고립되자면서
이제 한 그 사방이 막혀 있는 낚시터에 덩그러니 이제 놓여지는데 다음 날 아침 승희의 결혼식 날 반드시 다시 가야겠다면서 다시 거기서 벗어나서 승희의 결혼식장으로 향합니다. 어쨌건 이 승희의 결혼식장에서 친구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신부 대기실에 있는 승희와 이 우연이는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서로 간에 그동안에 고마웠던 마음들을 좀 진실되게 표현하면서 영화는 종료되게 됩니다. 네. 자, 전 재밌게 봤어요. 욕한 윤영원 PD님 어떻게 왜 이렇게 욕이 나올 것 같아? 아니 이게 일단은 초반 30분에 제가 화가 났다고 했잖아요. 초반 30분이 어디까지였을까 도대체? 고등학교 시절까지인 거지. 아 고등학교 시절까지. 딱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딱 드는 생각은 고등학교 때 연애 안 해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판타지를 압축 파일로 다 넣어놓은 느낌이었어. 모든 그런 장면들이죠. 손잡고 뛰고 땡땡이 같이 치고. 그 클래식 같은 장면도 있죠. 그 피하면서 뛸 때 그. 영원 PD님 조학교 때 연애했어요? 안 했는데. 지도 안 했으면서. 야, 지도 안 했으면서 뭘 한다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학원물이 많으니까 약간 그거의 집합물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사람은 장지훈 PD밖에 안 했어. 되신 것 같거든요. 저는 했는데 물론 그런 장면들은 좀 뭐 판타지스럽죠. 뭐 그 클래식 장면처럼 비 오는 길에 막 학주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그 쓰고 뛰어다닌다던가 아니면 그 연탄이 있는 그 구석에 피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딱 밀착해 있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판타지스러울 수 있지만 시작부터 학주한테 혼나는 남주. 딱 그 아니, 클리셰 솔직히 학주한테 안 맞아봤습니까? 안 맞아봤어요? 나 너무 현실적이던데. 맞고 있는데 여자한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 아 충분히 그럴 수 저는 있죠. 그럴 수 있죠. 미쳐버릴 것 같은. 나 그렇게 맞다가 새로 부임한 그 교장 선생님? 이쁜 여자 영어 선생님. 내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공부 존나 열심히 했잖아요. 완전 눈이 이게 돌아가지고. 영화는 다 지스키마야. 충분히 현실적이었어. 하다못해 그 일진 무리들이 일쁜 여자애한테 찝쩍거리면서 그 남자애들한테 문자로 다 보내잖아요. 쟤 내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것조차도 나는 봤어. 그런 경우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건 PD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죠. 솔직히 의자에 자기 쇠사슬로 묶어놓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체대 가는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말도 안 여기도 스키마다. 아니 설정들이 말이 다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전 제일 말이 안 되는 건 그 일진이었어요. 짱 그래요? 학교 짱. 말도 없이 갑자기 싸움을 걸어. 아니 그리고 원래 그런 아니 거지. 누가 봐도 김영광이 훨씬 더 세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일진이 약해 보여서 그치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적당한 돼지는 안 돼요. 맞아. 그건 그렇다. 아니 생각해봐. 일진도 때리는 게 빌드업이 필요해. 그 전에 빌드업 1도 없이 갑자기 급식실에 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나 너랑 싸워야겠다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신이 그거는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죠. 아 그래요? 이유 없이? 저희 학교는 안 그랬어요. 저희 아니 학교도 어디 안 뭐 그랬어요. 외고 과고 나오셨어요? 일반고에서는 영동고가 깡패 학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영동고가 문제야. 나도 일반고였어요. 일반고였는데 아니, 왜 일진들도 없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생기고 그에 대한 그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싸움을 걸지 아무 일 없이. 이미 사건은 충분하지. 이 일진이 승희를 찍어가지고 정교생한테 문자로 돌려 건들지 마라 그랬는데 우연이가 지금 걷는 거잖아. 근데 그 전에 우연이가 이미 짱이었잖아 학교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3등 할게. 왜 우연이가 싸우지 않은 이유는 승희 때문에 승희가 안 싸우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건데 저는 그것보다 그 싸움 거는 그 새끼가 너무 평범돼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개 똥돼지거나 마동석 정도 나왔어요. 그치 짱이 되려면은 개 똥돼지거나 아니면은 우연이 정도로 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게다가 남주가 싸움꾼이다가 여자 때문에 싸움을 안 한다. 딱 인터넷 소설 소재야. 늑대 유혹 같은. 늑대 유혹 같은. 그 조한선이 그러잖아. 존나 쎄 몰라요? 그 뭐예요?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인터넷 팬픽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전학 온 전학생이에요. 근데 키가 196인데 46kg이야. 똑같잖아. 맨날 전학생이 쎄. 그리고 이름은 존나세야. 안녕 나는 존나세라고 해. 그또 귀연이가 썼나?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없었는데 새로 오면 되게 새롭다고 할 텐데 있는 그 클리셰들 그 장면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연결고리들을 막 덕지덕지 발라놓으니까 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조금 의도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화가 나고 아우 오글거리긴 하는데 근데
귀여워요. 그 흐름들이. 난 되게 추억이 몽글몽글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2018년에 나왔고 아주 과거도 아니고 그 되게 그 아리까리한 되게 정말 말 그대로 클리셰의 장면들을 이렇게 생각보다 마치 이렇게 솜사탕처럼 그려놔가지고 조금 전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지용 PD가 줄거리 소개를 되게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의 흐름이 그냥 쭉 흘러가는 그 그림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해요. 축쿡 그렇게 몇 가지의 틀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씬들, 하나의 플롯, 각각의 플롯들이 그 사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데우스 엑스 아키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로 인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딱 헤어지자, 너 더 이상 찾아오지 마 했는데 하늘에서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미쳐버린 줄 알았어 나.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은데,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넣은 이유가 그냥 저는 이걸 다 보고 나서 딱 한 줄의 감상평을 느끼자면 인연이 아닌 사람들의 애달픈 사인 그래프 같았거든요. 오 멋있다. 어디서 봤어요? 내가 만들었어. 왓챠 어디서 아니야? 봤어요? 네이버 평점 아니야? 그러니까 인연이 아닌 사람들의 되게 슬프지만 되게 몽글몽글한 사인 그래프,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나 사인 코사인 코사인이네. 어. 안 만나지. 층 이게 만나는 지점이 만나- 있어요. 근데 이게 만났다 어떤 벌어졌다. 사람의 감정은 쑥 올라갔다가 근데 마침 또 그 사람의 감정은 또 내려가 있어. 내려가고. 그럼 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음. 영화의 핵심을 타고드는 딱 그 키 대사가 사랑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가 딱 만나는 딱 두 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게 타이밍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 타이밍을 딱 잘 잡아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애초에 그들은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한 번 점이 만나고 곧 헤어지는 거지. 그래서 남주 이름이 우연인 거야? 그치. 아 그랬던 거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여주 이름은 환승인 거고. 아 계속 환승을 하다. 근데 여건 PD 말대로 그 승희 있잖아요. 응. 승희는 쌍년이 맞아요. 아니야. 우연도 쌍놈이야. 아니야. 우연이는 나는 그럴 수 있다. 우연이는 항상 승희만을 바라보고 승희만을 좋아했어요. 아니 생각해봐. 아니야.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사랑했던 첫사랑을 매니지 역할을 해주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도의를 저버린 여자친구를 행동이야. 정말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의 여자친구를. 그것도 여건 PD는 항상 쌍놈이지. 아니 근데 항상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연애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사랑 안 한 되게 사람이 어떻게 로맨티스트네. 연애해요? 아니야. 오. 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썸을 탔어. 응. 감정은 있었어. 근데 이게 얘를 100%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냥 한 50 정도 좋아해. 한 50 정도 좋아하는데 얘가 나도 좋아해. 날 어. 좋아한대. 그래서 오케이. 그럼 만나지. 근데 100짜리가 나타났어. 그 전에 내가 정말 사랑하던 헤어졌던 애가 다시 만나야지. 그러면 갈등을 하겠죠. 만나제도 아니야. 그냥 일단 내가 좋대. 좋기는 한데. 아니 얼마 전까지 책임감 말하던 사람이 내가 이 영화 보다가 바뀌었잖아. 이 영화 보다 날 바꾼 건 아니 어른은 책임감 있어야 된다며 20살 이후부터는. 이건 다 아, 뽀블리 그래.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그럴 수 있어. 근데 20살 넘고 대가리가 컸으면 제가 얘기하는 책임감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 책임감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아니 그럴 수 있지. 나는 우연히의 마음이 정말 이해가 되는 게 나도. 아니 여자친구가 있어. 그 얘가 부잣집이야. 응. 근데 그건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 나는 승희만을 봤거든. 그러니까 승희를 얻기 위해서 우연이가 들였던 노력과 그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연이가 들였던 노력은 차원이 다른 노력이에요. 그리고 우연이가 진짜로 머리가 비상한 놈이었으면 그렇게 대뜸 가가지고 그 민영이를 까진 않았겠죠. 일단 승희랑 확실한 관계를 만들어 놓고 깠겠지. 근데 그렇지. 그러지 않았잖아. 이건 순수한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그 매니지 업무를 하기 전에 까고 매니지 업무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윤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우연이가 그러니까 승희가 쉽게 생각하면 승희가 일종의 지역 방송사에서 리포터 하는 그 외주 제작사들의 리포터들인 거죠. 아 그래 그 PD도 나쁜 놈으로 나오니까 나 너무 화가 나더라고. PD는 나쁜 놈이었었죠. 3시간 전에 까면 그건 그러니까 쓰레기죠. 지방 촬영인데. 그 PD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고 또. 아니, 얼굴도 근데 제대로 안 나왔어. 저는 그래서 우연이가 김영광 배우가 승희를 그렇게 로드를 해준 거는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 이거는 나는 아직 얘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승희를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친구였어. 근데 우리는 친구고 그냥 운전을 해줘야지. 좋은 마음에 지도 잘 모르는 거야. 얘한테 잘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었는지를. 미련이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우연히의 마음이 점점 승희에게 동화가 되는 거지. 나는 그게 설득이 안 됐던 게 만약에 똑같은 시나리오에서 그러니까 얘가 중간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군대를 입대했을 때 얘가 실수를 한 게 있어 얘한테. 아 똥칠한 거. 똥 치우라고 한 거. 내가 너한테 실수한 게 있으니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스토리가 접근했다면 난 이해를 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중에 나오는 거야. 나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연결고리가 나는 우연히가 그러니까 여건 PD 너무 강직해요. 이래서 민주노총 빨리 안 됩니다. 이래서 아니. 빨리 지킬 건 지켜야지 스토리 라인이. 이제 내 캐릭터 저기다 넘겼다. 난 살았다. 아니 근데 나는 충분히 이해가 나는 그랬을 것 난 같거든. 너무- 나도 그랬을까. 너무 내가 이해돼요. 결혼을 했으면 달랐지. 혹은 그리고 내가 난 만나는 결혼했어도 모르겠는데. 그 우연이가 그 당시의 여자친구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야. 우연이. 아직은 난 결혼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만나는 친구인 거야. 누구 소개를 만났는데 그래 사귀어 볼까 오늘부터 1일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막 마음을 주고 막 내가 얘 때문에 그 에픽하이의 그거 있잖아요. 끄는 담배를 쥐어본 적. 마주칠까 자리를 피해본 적 그런 적들을 해볼 정도의 단계의 사람 단계는 아닌 거지. 그렇지. 우연히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는 이해는 되는데 걔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쌍놈이다 나는. 근데 나는 이 영화 보자마자 딱 내가 이 영화 다 줄거리 다 정리하고 어제 밤에 이제 딱 적었던 한 줄 코멘트가 이거였어요. 그 누구나 한 번쯤 찌질했을 법한 이 연애의 부분에 있어서 건축학개론이 리얼한 찌질의 모습이었다면 이건 판타지 속의 찌질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왜 화가 나나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와이프가 보기 전에 와이프도 안 봤어요. 그 영화에 대한 평들을 좀 봤었나 봐. SNS를 돌아다니다가 그 오빠 그거 보면은 첫사랑 생각나는데 또 첫사랑 생각나는 거 아니야? 막 나한테 그렇게 깝죽깝죽을 했단 말이죠. 생각나던데? 저도 나던데요. 나던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던데? 아니 잘 살고 있나? 지용 PD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재수를 했거든요. 여건 PD도 대학을 갔었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난 대학을 이미 가 있었으니까 지용 PD도 마찬가지잖아. 독서실에 그 사람 이름을 써놓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더 자주 봤죠. 그래서 누나, 당신이 중대밖에 못 간 거야. 누나 보고 싶어. 그 누나는 잘 살고 계신가? 난 내 첫사랑이랑 너무 다른가 봐. 여건 PD의 첫사랑은 어떤데요? 나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왜요? 와이프가 아니 들을 수도 이게 있어.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잘라. 이게 첫사랑이 이게 정말 불타고 뜨거웠던 첫사랑도 있는 반면에 되게 아린 첫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가 다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드는 이 딱 떠오르는 인물은 되게 아렸던 첫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첫사랑 여러 개야? 아니 그러니까 종류별로 다른 거지. 아주 불같은 연애를 뭔 소리야, 했던 저건. 첫사랑과 왜 사랑은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연이와 그 승희의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돼서 승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나이가 승희가 결혼하는 나이가 제 생각엔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에서 9. 30대가 혹은 30대 초반이거나 그럼 17살부터 30살 정도까지의 한 13년의 기록인데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플롯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플롯들 속에서 물론 이 둘은 첫사랑으로 시작한 두 명의 캐릭터이나 각각의 단계에서는 꼭 첫사랑만은 아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저는 연애 단계, 사랑의 단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플롯들을 보면서 비단 첫사랑만이 떠오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에 만났던 여자가 떠올랐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독자로 하여금 되게 본인이 경험했던 다양한 사랑의 종류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 물론 처음에 그 몽글몽글하고 아련한 감정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연이가 친구들한테 자기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내가 승희로 인해서 내 삶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뭐 그런 고민들을 할 때 그때 그걸 보는 독자들이 떠올리는 사랑의 추억은 첫사랑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결혼 전에 뭐 헤어졌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제가 옛날에 그 손석구 배우랑 전종서 배우가 나왔었던 그 영화 뭐였었죠? 빠구리 바구리. 바구리. 연애 빠진 로맨스. 네, 연애 빠진 로맨스에서도 되게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면들을 절편처럼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되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 나누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하긴 했어. 왜 우리 다 그러고 놀았는데? 야동 보는 거야? 아니 그런 거 말고 야동 보는 거 말고 그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부적절한 코멘트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 남자들끼리 그러지 지금 않아요? 기준에서는 부적절하지. 부적절한데 뭐 그러고 놀았죠. 그러고 살았지. 난 아주 극사실주의라고 생각하는데. 87년생, 88년생, 89년생들은 89년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 90년대생은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하 이렇게 빠져나가시겠다. 자, 그거 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런 코멘트는 좀 불편한 게 좀 있을 텐데라고 하는 게 몇 개 그래요? 있어가지고 야동 CD 안 돌려봤어요? 돌려봤죠. 돌려봤는데 CD 세대가 아니지 않아요? 그걸 성인까지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인 가서 안 해요? 가서도 하지. 난 지난주 일요일에 고등학교 친구랑 흑염소 먹었는데 흑염소 먹으면서도 하던데요. 남자는 똑같다니까. 오늘 병신들이 80대생도 이상해. 아니야, 야 흑염소 먹으면서 야 그때 PMP 그 걸린 거 어떻게 됐냐? 우리 또 그래서 PMP가 있었단 말이야.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청취자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물론 많지는 않지만 제가 초반에 무슨 영화를 얘기할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영화 속에서 좀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아야 하고 사회 참여적이지 않아야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화처럼 약간 사람의 추억을 좀 자극하고 그래 3S 해야지. 이런 과정 속에서는 또 뭐 그런 장치들이 충분히 굳이 현대의 윤리적인 기준 잣대로 이렇게 평가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좀 수정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났던 것도 있어. 맨 마지막에 너의 결혼식이라고 해가지고 또 타이틀이 맨 마지막에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타이틀을 알고 영화를 보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거고 누군가가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가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결국은. 그렇죠. 엔딩이 너무 정해져 뻔하게 있죠.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도 너무 아리잖아요. 그 과정이 난 그 둘이 너무 아리던데. 저도 되게 보면서. 아렸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승희는 쌍년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 그러니까 수지가 더했어. 수지는 진짜 쓰레기죠. 근데 박보영 정도면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근데 그래도 결혼식장 자기 결혼해라는 것을 얘기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근데 그거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혹시나 물론 이거는 영화상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 혹시나 승희가 그렇게 우연히를 찾아와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결혼해라고 얘기한 게 한 번만 잡아줘라는 메시지는 아니 아니었을까? 근데 저도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그게 승희는 끝까지 우연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연히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정확하게 투애니원 노래인 거죠. 갖기는 그 싫고 남주기엔 아까운 정도. 그리고 우연히를 버리고 나서 우연히한테 계속 내가 미련이 남았다는 걸 눈짓이 던지잖아요. 나쁜 거죠. 우연히한테도 못할 짓이죠. 우연히는 과연 승희의 결혼식을 갔다 온 이후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그런 점에서 우연이란 캐릭터가 너무 미련한 것 같아. 병신이죠. 병신이야. 그러니까 아니, 판타지 속 병신. 자, 수업을 하는데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얘가 막 활기를 찾고 여전히 승희를 좋아하고 점점 있어요. 과장돼 그리고 과장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리포터의 세베루스 스네이프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끝까지 릴리 포터를 사랑하는 병신이에요, 병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지금 병신을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지. 그래 나는 사인 코사인 얘기했잖아. 응. 결혼식이 끝일까? 결혼하고 난다. 저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결혼식이 봐요. 끝일까?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파?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죠. 많아. 감정적 바람일 수도 있잖아. 야 남편이 벨기에 주재원이야. 한국에 없어. 오. 그래. 이거야말로 그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퐁퐁남과 뭐가 다른 겁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승희는 어쨌거나 우연히가 아니라 그 벨기에 주재원 뭔가 승희가 현재 갖고 있는 역할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상승원인 거죠. 그걸 택한 거죠. 그러면 근데 그렇게 했다면 우연히한테 그런 표현을 남기면 안 되는 거죠. 여지를 주면 안 되는.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아. 아니 그 전에 연애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길게 하신 여건 PD도 5년 했지만 5년 전에도 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근데 결혼 전에 연락하는 거는 진짜 물론 그러니까 결혼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씁쓸한 감정이 들 텐데 저는 아직까지 어떤 친구도 그렇게 한 적 없었거든요. 와서 그러니까 없죠. 이거는 흔하지 않은 일이지. 나 결혼해?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저랑 되게 오래 만나고 헤어진 분이
한 1년 있다가 결혼을 하셨대요. 근데 저 되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했구나 이러고 말았거든.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첨쩍장을 주고 나 결혼해?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이제 주먹 꽉 찼어. 이게 이쁘게 그나마 이 모습이 이쁘게 그려진 게 이번 영화고 이 그런 같은 상황이 이제 잘못 벌어지는 게 이제 더글로리 속의 임지연이랑 그 걔인 거지. 잘한다. 그게 이제 안 좋은 케이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남자도 그런 케이스 있어요. 자기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나 내일 결혼해. 뭐 어쩌라고. 너가 보고 싶어서 너희 집 앞에 뭘 왔어. 어쩌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미친 새끼가. 근데 그런 얘기에 보통은 그렇게 반응하겠지만 흔들리게 만들 만한 사람도 있기는 하다. 근데 거기서 흔들리잖아요.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결혼 전날에 빠그라트리고 다시 만난다? 음. 저는 오래 못 간다. 당연히 오래 못 가죠. 오래 갈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아 그리고 참고로 그 정정을 해드리자면 전라남도에서도 빠구리는 빠구리입니다. 아 그래요. 나 궁금했습니다. 전라도에서 빠구리는 빠구리예요. 그 땡땡이는 빠구리는 땡땡이고. 이빠가 이거 맞죠 이거?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지금 도대체 영화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빠구리는 때 빠구리고요. 감독이 그거를 잘못 뭔가 이렇게 매칭을 잘못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경상도 외의 나머지 지역 전부에서는 그 저거 쪼리를 보고 쪼리라고 부르잖아요. 네. 경상도만 그걸 딸딸이라고 불러요. 딸깍인가 쪼리요? 딸딸인가 보다. 딸딸이. 슬리퍼 쪼리? 그 슬리퍼. 그거를 딸딸이라고 불러. 딸딸이라 불러. 아 겨군기를 딸딸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었어? 아니 슬리퍼를 딸딸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그 뭐야 조카래 그 손자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저 가가지고 딸딸이 끌고 가가지고 뭐 사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딸딸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는 단어들이 있기는 한데 이 감독도 뭐 작가인지 감독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단어를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잘못 고른 느낌. 아 그런 게 좀 있었겠다. 자 캐스팅은 좀 어땠어요? 박보영 우리 저기 박보영 배우 사랑해요. 보영 씨, 박보영이 살린 거죠. 이거는 뭐 다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장르가 뽀블리다. 박보영을 믿고 보고 싶었다가 김영광을 보고 거르고 싶다. 약간 이런. 아 그래요. 저는 김영광 배우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너무 존잘이었어요. 김영광 배우가. 그러니까 조금 더 못생긴 배우였으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키가 작고 그러니까 김영광이 너무 셌어요. 저는 그냥 그 안재홍 정도였으면 오히려 더 느낌이 좋았을 것 맞아. 같다. 그러니까 딱 봐도 김영광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커요. 근데 그냥 맞아. 안재홍 정도의 좀 평범한 혹은 이재훈 정도 이런 느낌이었었으면은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독보적입니다. 이제 그 김영광 배우가 마치 그 김우빈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 제가 되게 스물을 되게 좋아해요. 숨을 잘 만들었지. 스물 잘 만들었어요. 그 스물에서도 솔직히 김우빈 배우가 조금 튀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평범한 강하늘 배우라든지 박정민 배우는 그냥 평범한 느낌을 좀 주는데 김우빈 배우는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좀 줬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서의 김영광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긴 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그 기럭지라든지 왁구라 그러죠. 왁구가 조금 너무 범접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 정도. 그 이재훈 정도였으면 괜찮아. 오히려 강기영 배우가 주연급이었으면 더 잘 음.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더라고요. 그 외에 그리고 조연들이 정말 잘 살렸습니다. 고규필이라 결국 다 지금 대한민국 영화계에 엄청난 조연들이 돼 있는 분들인데, 그리고 그 아빠 박보영 배우의 아버지도 우영우 아빠더라고요. 그래서 조연들도 되게 훌륭했다. 그리고 제작비에 비해서 되게 잘 뽑아낸 것 같다. 그리고 뭐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 나이의 남자들이 그 당시의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오히려 바람 같은 영화는 우리에게 너무 윗세대거든요. 너무 윗세대요. 바람. 근데 딱 요 정도가 응팔까지도 아니고 그냥 딱 우리 세대 정도. 그러니까 응답하라 2002가 나왔으면 우리가 되게 환호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하나 만들까요? 그런 거? 웹드라마? 그런 건 할까? 제작비 어디서 떼올 거야? 너의 재혼식 뭐 이런 거라도. 뭐 이 방송에서 뭐 합니까? OTT에 납품하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뭐 볼까요, 그러면? 옛날에 그 이준기 나왔던 거 뭐죠? 그 양산 드는 플라이 거. 데디. 저거 그거는 늑대유혹이죠. 강동원 배우가 강동원 나온 거. 늑대유혹 합니까?
괜찮겠어요? 이거 보면은 기현이 여건 PD 완전 난리 날 아니, 텐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씨발 이런 거 아니야? 누가 보자 그랬어. 아니야. 그래 다음 주에 강동원 존나 잘생겼어. 이럴 수도 있어. 아니 그거는 애초에 기대감이 없어. 기현이 소설 바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그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마음의 준비 없이 딱 들어가니까 오 씨발 이거 뭐야? 늑대 의혹 합시다. 다음 주 나 이거 왓챠에서 평점 2점 줬네. 다시 보면 다를 수 있죠. 다음 주에는 늑대 의혹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봐요. 안녕.